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크립토 쪽은 영상을 거의 안 찍어서 또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참고로 매수매도 추천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작년 11월에 이제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작년에 잠깐 리뷰를 하자면 크립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많이 입었죠.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크립토는 이제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제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데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돈이 이제 공급됐던 게 회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 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루나 사태와 뭐 FTX로 끝나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FTX는 업계 2위 거래소였는데 설마 FTX가 망할까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파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크립토 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됐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FTX가 망하고 나서 이 저점 당시에 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그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이제 다시 0으로 돌아갈 거다. 크립토 망한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팽배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 들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반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등을 그러면은 왜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주요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제 flight to safety 이거는 이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flight to safety라는 거는 이제 채권이나 금 같이 이런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위험 레벨이 극에 달하았을 때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거기에 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이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단연코 유동성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뭔가 장기 투자나 아니면은 뭐 펀더멘털 쪽 뭐 지표들 있잖아요. 뭐 P 레이시오나 아니면은 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 그걸로 이제 좀 많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포모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시장에 좀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규제 완화 그다음에 기관 매입 이런 것들은 지금 크립토 시장 자체의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플라이 투 세이프티를 보시면은 보통 안전자산이 채권과 금 등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시장이 예를 들면 이제 혼란스러울 때. 근데 이제 채권과 금을 굳이 또 나누자면은 이 채권은 보통 주식과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식에 들어간 돈이 채권으로 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게 채권,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화폐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이 금은 거기에 좀 약간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화폐 경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으로 돈이 좀 몰리게 되죠. 안전 자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물 자산,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물 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뱅크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스템 자체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뱅킹 시스템 자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럴 때 돈이 기존의 이런 금융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좀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 이후에 화폐 경제 시스템에 이제 경종을 울리면서 나온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과 함께 굉장히 강한 반등 랠리를 주도했었고요. 이제 비트코인의 주요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것이 이제 증명된 사건이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히 뭐 애들 장난, 뭐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좀 입증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 2023년 3월에 금이 갑자기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2천을 넘기는 강한 랠리가 있었고요. 그다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3월에 갑자기 2만 초반에서 거의 3만까지 슈팅을 해버렸죠. 아주 단기간에. 그래서 이게 지금 금과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좀 같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유동성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달러 유동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최근 모습을 보면 작년 말부터 이제 유동성이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TGA, 이제 미국 재무부의 은행 계좌 같은 건데 여기서 계속해서 돈을 빼다가 쓰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특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재무부가 이 채권을 신규로 발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있는 돈으로 좀 현금 박치기를 하면서 좀 막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BTFP는 연준이 이제 만든 신규 프로그램이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어떤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런 신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시선 돌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 이제 네 글자 프로그램이 나왔네 이러면서 약간 좀 시장이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이 BTFP를 만들어서 일단은 그 뱅크런 당시에 굉장히 시장에 위기가 있었던 거를 한숨 돌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윈도우는 원래 이제 BTFP 전에 기관들이 어떤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연준에 달려가서 유동성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연준이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양적 축소를 하겠다, 유동성 줄이겠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포지셔닝을 잡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제 스텔스 QE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아주 은밀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또 올해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크립토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말 정도, 그러니까 4분기를 보시면은 뭐 일본, 그 다음에 영국 같은 이런 채권 시장에서 큰 유동성 위기가 있었고 그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과 정부가 또 돈을 푸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이제 지난해 말에 저점을 찍었다라는 게 이제 이 모습에서 알 수가 있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반등도 평소보다 더 센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XY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보통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위험 자산이라든지 뭐 크립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도 유동성이 좀 예전만큼 타이트하진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왼쪽이 DXY고요. 이게 이제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밑으로 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탈달러 내러티브가 또 강화되는 그런 또 재밌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점선으로 된 표시를 보시면 이게 지금 net liquidity,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총량을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에 조금 완화가 되면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또 한번 증명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 안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간단하게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소식도 있겠지만 가장 그 시장에 영향이 큰 그런 소식들을 몇 개 보자면은 지금 리플과 그다음에 SEC가 지금 소송에 들어간 지 지금 한 벌써 3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 이제 완전 승소는 아니고요. 제대로 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국 그 법원 측에서 리플은 주식이 아니다, 시큐리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EC는 이제 리플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잡아서 이제 소송을 건 건데, 야 너네 그 코인 발행해가지고 규제 피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너네 주식으로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규제 받아라라고 한 건데, 이제 크립토 쪽에서는 코인과 이제 주식은 다르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리플의 일부 승리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이제 리플이 거의 이제 그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100%가 올랐었고, 그날에 크립토 시장 전체가 굉장히 좀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의 이 크립토 거래소인데, 여기도 이제 SEC와 지금 현재 마찰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SEC가 이제 미국의 이제 규제 당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회방을 놓으려는, 그러니까 좀 규제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규제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 SEC가 이 접근하는 규제 방식이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애들은 규제가 있으면 우리는 따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SEC는 그거 말고 너네 그냥 문 닫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은 그럼 우리는 법적으로 방어하겠다라고 포지셔닝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또 최근에 이 블랙락, 이거는 제가 예전에 크립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인 기관들이 크립토에 이제 조금씩 진출을 할 것이다. 근데 과정에서 기존에 소위 말해서 이 기득권들이 들어갈 때 계속해서 이제 기득권 포지셔닝을 유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크립토 플레이어들을 좀 공격을 해서 좀 힘을 좀 빼놓은 다음에 천천히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모습이 제대로 나타난 게 이 블랙락의 ETF 런칭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이제 전 세계 자산 운용사 중에 가장 많은 에셋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ETF 런칭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는 스팟 ETF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퓨처, 그러니까 그 파생 말고 이제 일반 ETF를 말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블랙락 말고 다른 데들이 계속해서 SEC에 어플라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ETF 런칭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SEC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퇴짜를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블랙락이 이제 이 ETF 런칭을 하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SEC가 이걸 리뷰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크립토 시장이 올 것이 왔다라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블랙락이 커스토디언,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예치를 하는 곳을 이제 코인베이스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지금 SEC는 코인베이스를 약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 블랙락 같은 이런 그냥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그 운용사가 이제 커스토디안을 코인베이스로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제 앞뒤를 맞춰 보면은,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전통적인 기관들이 좀 스무스하게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SEC가 좀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크립토 회사들을. 그래서 이런 블랙락이라든지 뭐 피델리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크립토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락이 트릴리언 단위, 그러니까 경의 단위의 지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아주 일부만 ETF로 들어가게 돼도 지금 현재 크립토의 시총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몰리게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제 블랙락의 ETF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건데, 이 ETF는 스팟 ETF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퓨처, 그러니까 선물 ETF는 이미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 ETF를 왜 그러면은 허가를 했냐? 그거는 이제 월가 애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숏을 칠 수 있게 좀 깔아준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말고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현물 ETF가 이제 신청을 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블랙락이 신청을 한 이상
아마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현물 ETF가 런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과열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XRP도 리플도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리플의 일부 좀 우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들뜰 수 있는 그런 뉴스였죠. 이제 크립토 시장이 이제 그 옛날에 그 갓난아기 시절에 이제 태동기를 좀 지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메인스트림으로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게 저는 이제 조금씩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접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규제와 파괴를 외치면서 이제 안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시간을 좀 벌어라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블랙락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숙기에 좀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크립토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런 에셋 클래스 중에 이렇게 사이클을 겪으면서 완숙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예전에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 뭐 80%, 90%씩 떨어지고 그런 게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스윙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시장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휙 불면은 이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유동성인 거죠. 그 바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바람이 불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많이 타지 않을까 하고, 지금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랐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크립토 여름, 서머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한번 스윙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거의 그 크립토가 사장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작년처럼 좀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크립토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비트코인과 나머지 크립토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크립토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코행 발행처가 분명히 있죠. 뭐 이더리움은 이제 그 비탈릭이 있는 이더리움 뭐 파운데이션 뭐 이런 데들 있고,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 코인은 이제 바이낸스에서 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발행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순수하게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SEC마저도 지금 비트코인과 나머지 크립토를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자재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이제 주식 같은 그런 형태로 보고 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크립토 시장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안에서도 유동성이 이제 배분이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상대적인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더리움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크립토 코인들은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게 더 이제 타격이 큰 거죠.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나머지 크립토 시장의 상대적인 퍼포먼스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훨씬 현재 사이클 안에서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크립토 여름, 가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알트 시장도 비트코인에 넘어서 올라가야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는 좀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나머지 크립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